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 DC에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으면 부분적 무역 합의에 열려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같은 비핵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 간 부분적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7%, S&P 500 지수도 0.91%, 나스닥 지수는 1.0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 열린 미국의 FOMC에서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9일 공개된 연준의 지난 9월 의사록에 따르면 수명의 위원들은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한 금리 조정을 언제 끝낼지에 대해 명쾌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어젯밤 11시 10분부터 내일 밤 11시 10분까지 경기도 연천군 돼지 농장 등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FOMC 9월 의사록 발표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나온 뉴스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화요일에 마감된 우리 증시도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었죠. 이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 1% 이상 상승했습니다. 2046선까지 올랐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의 시그널로 보고 관련된 종목들을 일제히 쓸어 담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바이오주들을 크게 쓸어 담으면서 코스닥 시장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이 뉴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블룸버그는 중국은 부분적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된 협상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홍콩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 따른 우리 시장의 변화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지펀드 운용사와 아이비 측에서는 오히려 한국 바이오주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최근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경기 순환주, 정유화학, 조선 업종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인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시장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가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 중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시장에 크게 작용이 됐고요. 더불어서 9월에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준은 FOMC 의사록을 통해서 7월 이후의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소 증가됐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복수의 위원이 50bp의 금리 인하를 선호한 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 어저께 우리가 하루 좀 쉬는 사이에 어저께 뉴욕 증시는 급락의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오늘 끝난 미국 3대 지수는 어제 급락을 소폭이나마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난 시기에 있었던 무역 전쟁, 무역 관련돼서 그런 이슈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미국 현지 시간은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3대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을 보면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앞으로 두 번 남은 FOMC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3대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화면을 통해서 오늘 그 다우 지수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는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다우존스 30 종목 관련돼서 27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3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그 반도체 관련 종목 관련돼서 물론 삼성전자도 지난 3분기 때 잠정 실적이지만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와 맞물려서 눈에 띄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유가 관련돼서 우리가 그 쉐브론 텍사스가 약 1.28% 상승 그리고 눈에 띄는 것들은 캐터필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상당히 경기에 대한 부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터필러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글로벌 경기가 부정적이지만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일단 캐터필러의 상승 속에서 나와 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다우존스 3종목 관련돼서 하락 종목이 3종목입니다. 그 가운데서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보면 그 의약품 치료제를 그 발매했는데 그 관련된 소송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 존슨앤존슨가 오늘 1.99%의 약세 모습 보였다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앞서서 은행주의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했던 기본 이면 가운데서는 앞으로 두 번 남은 그러니까 10월과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오늘 약세는 여전히 이번에 10월 달 기준금리는 인하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과 맞물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몇몇 이슈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과 중국 이슈 관련돼서 중국 측이 미국 관련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제초를 취할 것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가 대두 가격인데요. 대두가 실은 한글로는 대두지만 그 소이빈의 모습을 보이긴 있는데 눈에 띈 것들이 2019년도 넘어서 5월 달에는 뭐 최저가 모습 보이겠습니다만 최근 9월 달, 10월 달까지는 대두 가격, 즉 소이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미국과 중국 협상 관련돼서 중국 측이 결국 미국의 우리가 대두를 사겠다, 살 것이다 이런 어떤 유화 제초 그런 기대감 속에서 대두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큰 틀에서 FOMC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FOMC가 지난 7월달, 지난 9월달 즉 두 번의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했고요. 0.25%포인트 그러니까 두 번 회의 속에서 0.5%포인트를 인하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시기에는 지난 9월 달에 코멘트 관련돼서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표현보다도 인하하지 않겠다. 약간 좀 시그널 애매한 모습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오늘 새벽에 발표된 지난 9월 달에 FOMC 회의의 의사록, 즉 마이너리티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연준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국의 GDP가 2.2 그리고 내년에 2.0 정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2.2에서 2.0이면 결국 미국의 GDP가 하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액면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가 부정적인 가운데서 이 정도의 약세는 상당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반증으로 보신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요. 따라서 지난 9월달 FOMC 때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과연 이 정도 이게 경제가 나빠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것 가지고 과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점도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점으로 찍는 것을 우리가 점도표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번에 FOMC 때 그 점도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FOMC 기준금리 인상이나 그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17명, 포함해서 17명 관련돼서 보시면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2019년도에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2020년도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한 표를 우리가 점도표, 소위 도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FOMC 때 기준금리가 1.75, 2.2 이쪽 밴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명 관련돼서 2019년도 즉 올해는 현재 즉 7월달, 9월달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한 현재 가격대로 일단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17명과 관련돼서 7명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면 0.25%포인트 그러니까 10월달과 12월달 앞으로 두 번 관련돼서 한 번 정도 기준금리 내릴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약 5명의 연준위원회 소위 그 전체적인 인원 관련돼서는 5명 정도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기준금리를 결국 그 10월이나 12월 즉 둘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기본적 이면에는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내릴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결국 내리게 된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지금보다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여전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준의 기본 생각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 간에 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0월에 뭐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기준금리가 인하 쪽으로 약간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기에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7월달과 지난 9월달, 즉 인내심이라는 단어부터 몇몇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기준금리에 대한 방향성 모르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진척이 더디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결국 글로벌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라 이런 어떤 이슈를 제롬 파월 의장이 거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중 협상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좀 여러 가지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은 부분적 무역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측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농산물의 연간 구매량을 늘릴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중국의 미국 방문 일정 축소로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제한 조치나 NBA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 이번 협상은 스몰딜도 끝나게 될까요? 좀 예상보다 좀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을 넘어서 중국이 상당히 바잉 파워가 즉 글로벌 관련돼서 중국의 눈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면 좀 어렵다 이런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 상당히 미국의 그 바이어들이 좀 약간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몇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애플부터 말씀드려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최근 홍콩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다 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좀 변화폭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홍콩 시민이 경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단어를 보면 홍콩 맵 라이브 앱이라고 합니다. 즉 결국 그 홍콩에서 경찰의 어떤 이동 동선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라이브 앱을 애플이 이제 번복 끝에 허가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중국이 상당히 애플에 대해 부정적인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관영 매체가 애플이 홍콩의 시위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최근 들어서 애플이 중국 시장에 상당히 마켓 쉐어가 좀 적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일단 애플도 중국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다른 인물이 상당히 시장이 좀 커지게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그 NBA 구단의 휴스턴 로켓츠의 그 데릴 모리 그 구단주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이걸 좀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이 갑자기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관련돼서 NBA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미국 NBA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스턴 로켓츠의 어떤 구단주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잘못했다는 표현은 실은 중국적 입장이고 미국에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 실수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월 7일 이전에 좀 코멘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데릴
모레이가 그 트위터를 지워서 여기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 이후에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상당히 좀 짧기 때문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즉 장문의 글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인물이 그 상당히 그 홍콩 관련돼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중국 측이 예상보다 컴플레인을 좀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 인물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결국 내 그 트위터 상당히 좀 말실수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기본적으로 코멘트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로켓츠 팬이나 내가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나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좀 그 완곡하게 그 어프리시에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대상은 누구냐면 홍콩 관련돼서 나는 홍콩을 지지한다 이런 코멘트 관련돼서 중국이 상당히 언짢기 때문에 결국 중국인 관련돼서 나는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상당히 꼬리 자르기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휴스턴 그 로레츠의 대릴 모일 단장이 내 트위트가 어떻게 보면 나 개인의 입장이고 우리 어떤 구단의 입장은 아닙니다. 즉 NBA 관련돼서 로켓의 어떤 기본적인 코멘트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코멘트다. 이런 코멘트를 통해서 이제 미국 NBA 구단의 어떤 모 단장도 상당히 중국을 넘어서 홍콩에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상당히 그 홍콩 관련돼서 코멘트를 할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몇몇 이슈를 보면 중국의 인민해방 군대가 홍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국이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슈는 어제와 오늘 좀 발생된 뉴스가 있는데요. 어제 기본적으로 그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중국 기관 그리고 기관의 28개 곳을 제재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제재 목록에 올려놨다는 걸 보면 결국 이제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어떤 수출이나 수입할 때 그만 규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28개 기업을 좀 체크해 보면 하이크 비전 그리고 다와 기술 또한 매그너 기술 그리고 샤먼 메이아 등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국향 즉 미국을 향해서 수출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이제는 제재에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 무역 전쟁을 앞두고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제재를 할 때 어떤 제재를 했죠? 즉 세컨더리 보이콧 해가지고 북한 관련돼서 상당히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 상대로 페널티를 가했는데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신장의 위구르족 그리고 카자흐족을 비롯해서 중국의 소수기업, 소수민족을 중국이 상당히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을 좀 대상하고 있어서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제재를 넘어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즉 인권을 좀 건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기관 및 기업 28곳의 제재 목록에 포함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상당히 이렇게 28개 기업 관련돼서 상당히 페널티를 가고 있지만 또한 어저께와 오늘 새벽에나 이슈를 좀 보면 이번에 중국 관료의 비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서는 결국 기관과 기업에 있어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중국 관료 비자 제한하고 있고요. 비자 제한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 이 가운데서 어떤 관료들 좀 제재를 좀 가운데 좀 체크해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은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신장 지역 관련돼서 이슬람 즉 종교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 중국 관료에 대해서 너는 미국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어떤 비자 제한을 예상보다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미국이 이제는 중국의 경제를 넘어서 인권까지 건드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예상보다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코멘트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미국 지수가 상승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무역이 상당히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나리오를 보면요. 결국 미국 시간으로 결국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이제 무역 그 협상을 할 예정인데 현재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인권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10일 날 즉 첫날에는 서로 간에 티타임 정도 끝나고 12일 날에는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안 하고 중국 측이 다시 한번 이와 관련돼서 이슈를 제기하고 인권 문제 제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예상보다 인권 문제를 건드리겠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번에 무역 협상이 계속 좀 난기류를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필요는 같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난기류가 된다면 오늘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앞으로 즉 내일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협상이 예상보다 결렬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현지 시간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오는 뉴스는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슈 중에서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이 바로 홍콩 이슈이기도 한데요. 홍콩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랑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홍콩 시위가 우리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신 것처럼 우리가 통상 중국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보다 수출 1위 국가고요. 홍콩도 상당히 한국 경제 관련돼서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몇몇 좀 페이퍼를 보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보실 페이퍼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전히 시장 관련돼 상당히 이슈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이걸 좀 보시면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ADB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인데요.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어떤 경제권을 상당히 좀 리뷰를 좀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9월 25일 날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에 있는 45개국의 어떤 2019년 즉 올해 성장률이 5.7에서 5.4 그리고 내년에는 5.6에서 5.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코멘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의 퍼센트가 하향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시아권이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 OECD가 한국을 바라본 시각도 예상보다 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 그리고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권을 넘어서 글로벌의 어떤 경기를 상당히 좀 침체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OECD는 2019년 한국 GDP를 2.4에서 2.1 그러니까 그 OECD가 올 4월 달에는 2.4로 봤는데 4월부터 10월 즉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단기간에 0.3%포인트를 인하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우리가 2019년도에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콩에 대한 이슈로 좀 잠깐 좀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홍콩에 대한 이슈가 왜 이렇게 커지는지 그런 부분들은 결국 경제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한국무역협회의 어떤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홍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덜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2018년 즉 작년 기준으로 홍콩의 무역 규모가 글로벌의 7위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홍콩 수출액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 이어서 한국이 네 번째 수출국이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서 홍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퍼센트가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올해 들어서 즉 홍콩이 상당히 이슈가 커짐에 따라서 작년 동기 대비로 홍콩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급감했다. 즉 30% 급감했다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수출국에 관련돼서 수출 즉 홍콩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관련돼서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3분기가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즉 2018년 즉 작년 3분기 대비로 좋아졌다는 기저효과를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 들어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홍콩 우리 보면은 전체 100% 관련돼서 반도체 쪽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쪽이 73% 그러니까 한국이 홍콩 수출 관련돼서 약 73% 정도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면 결국 홍콩에 대한 수출 즉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급감할 수 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것이 홍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홍콩을 거쳐서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홍콩 수출하는 제품 관련돼서 약 82.36%가 다시 한번 중국을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수출이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중국을 거쳐서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출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홍콩 관련돼서 상당히 유치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중국이 홍콩 소위 인민해방군이 진압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겠지만 또 다른 팩트 관련돼서 홍콩 탄압에 관련 어떤 서구권의 어떤 페널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어려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대한 우리가 수출 비중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 여전히 우리가 수출 전선에는 이상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먼저 바이오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개인들이 바이오 종목들 크게 매수해주면서 우리 시장의 바이오주가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헤지펀드 운용사나 IB 측은 한국 바이오주의 하락에 크게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된 사항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바이오 주식들은 사실은 안 좋기만 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 1, 2주간은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꽃을 피우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외 헤지펀드나 운용사 그리고 대형 투자은행들이 사실은 한국 바이오주에 어떻게 보면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수급은 반대로 개인 투자자가 열심히 사자에 힘입어서 바이오주가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공매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항상 승자의 역할을 했었던 외국인이나 어떻게 보면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야 이렇게 되다가는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증시의 이런 공매도 가운데 7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 거래입니다. 실제 대표적으로 HLB 같은 경우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HLB를 다시 주식을 매수, 즉 쇼커버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HLB의 주가가 수급 측면에서는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성명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가 청산을 위한 이런 쇼커버링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에 따른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쇼스퀴즈라고 이러해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쇼커버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서로 앞다퉈서 청산하려고 나타나는 이런 매물 풍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빌린 측에 돌려주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런 주식이 해당 상장 주식수의 0.5% 이상을 대량 공매도 이런 매매 주체인 가운데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이런 IB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를 많이 누르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최근에 이런 주가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손실 범위가 지금 현재 이미 넘어서 버린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조금 지난 이런 화요일날 거래의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이것은 조금 고민해야 되는 이런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른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순환주, 정유화학, 조선 업종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완전 반등 국면은 아닌 만큼 옥석 가리기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가의 지금 현재 흐름이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정유화학, 조선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3, 4분기 실적까지는 아마도 실적은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를 떠받칠 만한 재료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간에 이어진 조정의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 업황인 개선이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현재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유업체의 대표적인 이런 주자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보다 지금 현재 16만 원대의 지금 현재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SO일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또 화학 같은 주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첨단 소재 이런 생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조선업체들 최근에 수주가 조금 들쑥날쑥 했지만 여전히 우리 LNG 쪽에서는 좀 강세를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유화학 조선은 올 초부터 장기간 조정에 시달려왔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 탓에 미중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면서, 또 그리고 8월에는 연중 최저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유화학 이런 조선업체들이 이제는 회복세를 조금씩 타고 있는데, 화학 업종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멘텀이 작용했던 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인해서 화학업체들의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유사들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계절성도 상당히 임박했고요. 지금 현재 IMO 2020의 이런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 4분기 때부터는 이게 정제 마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마지막으로 한동안 강도가 높은 구조조정에 시달렸던 조선업종 역시 이따른 수주에 외형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LNG선 이런 발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바닥이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숫자에 대한, 바로 실적에 대한 게 아직은 이런 증거물로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이슈이긴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를 떠받칠 호재가 있는 반면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도 분명한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정도의 어떻게 보면 관심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정유화학 조선 정도를 꼭 이제부터는 놓을 필요는 있는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 경신 계속하고 있습니다. 44,80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42,3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두 달 사이에 5천억 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주가 계속 또 우상향하게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지금 현재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박수를 치면서 저를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언제 매도를 하기 시작할 거냐라고 하시면 바로 외국인들의 이런 스탠스가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호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4분기 이런 호실적으로 바탕으로 이런 자회사 한화 시스템의 이런 증시 상장, 그리고 하반기 추가 수주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잇따르면서 투자 매력이 부각되는 결과로 지금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간 코스피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712억 정도를 사들이고 있고요.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까지 단 2영업일을 제외하고 꾸준히 매수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에 순매수 금액이 750억에 달했고 7월 말 그리고 1조 6천억 원이었던 이런 시가총액이 이제는 2조 1,800억까지 늘어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에 가속화된 이런 외국인들의 투자자가 국내 증시 이탈 현상과 비교할 때 좀 주목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는
7,300억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떻게 보면 중심은 바로 기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달랐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주가 급등을 견인한 셈이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378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은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할 거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역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한 6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매출과 이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어떻게 보면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실적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방산 부분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품 외에서도 전술 정보 통신 체계나 PR 식별 장치 등의 매출이 계속해서 가세하고 있고, 하나 SNC 부분의 이런 실적도 올해는 온기로 인식이 되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달에 예정된 자회사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장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상승 요인으로 지금 현재 꼽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최대한 4,6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지금 현재 조달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내년에도 숫자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저평가 속에 꾸준한 이익 성장, 그리고 하반기 중동이나 인도 모기 수주,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이런 상장 등에 따른 이런 가치가 부각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결론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업종 종목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일이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상승했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터키의 시리아에 대한 이런 군사작전에 크루드족이 피해를 받는다면 터키의 경제를 조금 안 좋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었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리는데 스몰 딜이 될 거야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조금 다르게 움직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이 됐는데 실제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 등 어떻게 보면 IT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의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실적이 어떻게 보면 호전되는 군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떻게 보면 한 중심은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도체주들, 그리고 그러면 실적 호전이 되는 5G 관련된 주식들, 자동차 관련된 이런 업종으로 조금 슬림화시키는 이런 멋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나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배당주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고요. 낮에는 서울 19도, 대전 20도, 대구 24도 등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 약간 두툼한 겉옷만 챙겨두신다면 오늘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모습이고요.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다소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9도, 청주 10도로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춘천 17도, 대전과 청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1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대구 8도, 전주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의 물결은 최고 1.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잦겠고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